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늘 화법과 작문 시간이지만 독서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의 차례 페이지를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차례 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차례 페이지를 다 펴보시면 총 몇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례 페이지가 몇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새 은서가 굉장히 대답을 잘해요. 다른 친구들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부는 선생님이 온라인 계약 연기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줬던 겁니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한 것들 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부는 과제고 3부 실전학습의 1회도 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학교에 와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약 연기 기간 동안 선생님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독서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들 독서 특강 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독서 특강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꼭 좀 여러분들 보고 오셔야 될 겁니다. 꼭 좀 여러분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구글 화면 보입니까? 크롬 화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독자가 18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제고등학교의 힘을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제고등학교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유튜브 구독자 수로 선생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지금 화면 분할을 해놔가지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영상은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사고 현장 아닙니다. 여기 동영상에 가보시면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요 조쌤의 감성 국어 요 재생 목록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 1차 시와 온라인 수업 2차 시 요 두 개를 들으셔야 되는데 쌤 이거 2차 시 수업에 이거 봤는데 누가 그래놨는데 이거 어디 갔죠? 나 이거 내 걸 보고 싶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선생님 누군가가 이 선생님 거에 이거 눌러놨습니다. 이거 비공감. 와, 선생님 이거 마음이 상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반인들이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열심히 찍었는데 막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신 분들 네 믿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보고 오셔야 수업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2번 적용학습을 수업할 건데 적용학습에 4개가 있잖아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융합. 요 중에서 사회, 문화랑 융합을 선생님이랑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책 몇 페이지를 펴면 되냐면 9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를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편 친구들은 이제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도 확인할 겸 채팅창에 조성욱 짱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짱 빨리 쳐보세요. 조성욱 짱. 자, 다 책 펴고 채팅 쳐야 됩니다. 채팅을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책을 펴놓고 조성욱 짱을 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별풍선 2만 개. 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여러분 리액션은 1시간에 한 번만 합니다. 리액션 1시간에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신 다 차렸습니까? 수업 들을 준비 됐지요? 자, 그럼 97쪽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화면에 선생님의 얼굴과 채팅창,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뭡니까 얘를 잘 펴놓고 여러분의 책과 선생님이 이거 컴퓨터로 읽는 것을 같이 보면서, 아,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읽는구나,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재화는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을 때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면 그게 그 중요한 단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치고 봅니다. 자, 재화는 배제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경합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재화에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처음에 제시를 해주고, 이 재화를 나누는 글이에요. 나누는 글.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왔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수능 독서 지문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글이 뭐죠? 수능 독서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종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능 독서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렇지, 설명문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설명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설명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설명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설명문을 여러 개 읽다 보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글에서는 글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나누는 글입니다. 나누는 글. 여러분,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 분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분류와 하나 더, 분류와, 그렇지. 아, 은서 똑똑합니다. 분류와 분석 두 가지가 있어. 분류와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나누는 거는 분류 아니면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거 분류일까요? 분석일까요? 분류일까요? 분석일까요? 그렇죠. 분류입니다. 분류. 여러분들 이 글은 앞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분류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읽어보면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종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글 이해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소비와 관련된 재화의 속성들인데, 자, 배제성은 하고 이제 뭔가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배제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여기 배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하겠어요? 배제성은 뭐를 얘기하겠어? 이 뒤에 배제성의 정의, 뜻, 의미,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에 대해서 풀이를 했다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개념 등장, 풀이했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줄 꺼야 돼? 안 꺼야 돼? 꺼야 돼? 안 꺼야 돼? 꺼야죠. 근데 왜 여러분 안 꺼요? 작년에 보니까 여러분들 책을 너무 깨끗하게 그냥 하얗게 프레쉬하게 그냥 화이트하게 쓰고 있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끄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개념 배제성 나왔고,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줄을 끄었는데 머릿속에 이해 못하면 끝입니다. 줄만 끊는 게 아니고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줄을 끄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줄을 끊는 것이지, 줄을 예쁘게 끊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끊는, 그러면 줄을 끄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겠지.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소비로부터 배제한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뭐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된다? 그걸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렇지.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읽으면서, 아, 배제성이라는 건 돈 안 내면 못 사는구나,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쉬운 언어로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일부의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을 그 재화의 사용부터 배제할 수 없답니다. 배제성은 배제할 수 있는 건데, 배제할 수 없을 때는 뭐라고? 그 재화는 뭘 갖는다?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거지. 비배제성.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걸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재화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 생필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 칩시다. 자, 편의점에 파는 무슨 음식이 좋을까?
그냥 샌드위치로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파는 샌드위치 이거 내가 각 마음대로 갖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갖고 나오면 안 되죠. 잡혀갑니다. 그거 샌드위치 갖고 나오면 잡혀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샌드위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샌드위치는 배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건 배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막 내리쬐고 있습니다. 태양 없으면 사람들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은 돈 안 내면 못 잽니까? 잴 수 있죠. 그러면 태양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까? 태양은 무슨 성질? 비배제성. 이게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글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글자 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사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화의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속성이다. 일부의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그것을 재화의 성으로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집중은 하는데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한 번만에 읽으라고 했죠. 한 번만에 정확하게. 한 번만에 읽는 거는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래퍼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조금 천천히 읽더라도 한 번만에 읽고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재화는 비배제성 같습니다. 자, 배제성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설명하겠습니까? 경합성. 자, 경합성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서 경합적이라는 말로서 어떤 재화를 누군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해볼까? 자, 1번, 2번, 3번을 갖고 예비하겠습니다. 자, 도훈이랑 민서랑 연우 조합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셋 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셋 다 별로 내가 보기에 셋 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친해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예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훈이랑 민서랑 연우랑 같이 모여서 놉니다. 같이 모여서 노는데 누구 집에서 노느냐 하면은 도훈이 집에서 놉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입니다. 도훈이랑 민서랑 연우랑 집에 모여서 같이 놀아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그 피자가 8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조각. 그래서 도훈이랑 민서랑 연우가 사이좋게 찝어가지고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그럼 몇 조각이 남습니까? 웃지마 말고 계산해봐. 몇 조각이 남아요? 8조각으로 잘라져 있는데 5조각이 다들 남다고 생각하겠지. 다들 다 줘라. 근데 알고 보니까 4조각밖에 안 남았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을까? 연우가 도훈이가 먹어서 자 도훈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한 조각씩 먹는 줄 알았지만 도훈이가 신과 같은 손놀림으로 한 번에 2조각을 잡아가지고 먹었던 겁니다. 촥 2조각 한 번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 보니까 4조각. 그래서 민서가 맛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먹었는데 딱 봤는데 피자가 4조각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연우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건 뭐야? 왜 피자가 4조각밖에 안 남았지? 야, 나 한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나도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2조각 같은 한 조각을 먹었지만 한 조각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4조각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배가 고픈데 피자는 4조각밖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먹기 시작하죠. 불편하죠. 막 피자를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하고 마지막 딱 한 조각 남았을 때 그거 누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먹죠. 이 피자는 지금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피자라는 재화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바로 경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자를 시켜놓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다. 이게 바로 경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재화를 도훈이가 먹었다면 민서랑 연우는 그것을 먹는데 지장을 초래하죠. 이게 뭐다? 경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는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걔는 뭘 갖는다?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 뭐가 있을까요?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 공기도 그렇겠죠. 내가 공기 좀 마신다고 해서 내가 햇빛 좀 쬐다고 해서 딴 사람이 못 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물 말고 사람이 만들어낸 재화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경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말고,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KBS에서 방송을 송출해주죠. KBS 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조쌤의 그 유튜브, 조쌤의 감성국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조쌤의 감성국어 유튜브를 3학년 4반 학생들이 보면 3학년 5반 학생들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4반 학생들도 볼 수 있고 5반 학생들도 볼 수,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조쌤의 감성국어 유튜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경합성. 여러분, 조쌤의 감성국어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재미로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1문단에서는 이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2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4가지 유형으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분류한답니다. 자, 1문단에서 이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2문단 처음에 이 기준을 가지고 4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뒤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얘들에 대해서 뭐 할까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각각의 지금 유형들 있죠? 사적 재화, 클럽, 대답 좋습니다. 공유자원, 공공재, 요런 아이들이 밑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들 있잖아. 얘들 4명. 얘들 4명은 동등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뭔가 순서 관계나 아니면 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동등한 입장입니까? 동등한 입장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글의 구조를 예측해 보자는 거지. 이 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밑에 4가지 설명이 나올 건데 이 4가지 설명에 이 등급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부를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초성 퀴즈. 자, 초성 퀴즈. 그렇지. 체린이 빨랐습니다. 병렬 구조 1등. 체린이 1등입니다. 선물은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린이 잘했어요. 자, 병렬 구조. 여러분들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병렬 구조. 동등한 아이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 앞으로 병렬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병렬 구조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지입니다. 표지. 글의 표지판. 글의 표지판은 자, 네 가지를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뭘로 시작합니까? 먼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다음으로가 나옵니다. 먼저는 다음으로 하는 세트입니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히든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맞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이 병렬적 구조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먼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으로가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4가지이기 때문에 먼저에 뭐를 해야 될까요? 무슨 표시를 해야 될까요? 먼저에 세모가 아니고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 1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안 보고 왔는데요. 유튜브 보고 오십시오. 동그라미 1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 동그라미 1을 하고 사적 재화. 이렇게 가로를 묶든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적 재화를 볼 거예요. 너무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가 본데 여러분들 펜이나 샤프로 이렇게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안할 건 없어요. 반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없는 것보다 틀린 더 반응하는 게 낫습니다. 자,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라고 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잠시만 화면을 화이트보드로 돌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지금 네 가지 종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 2, 선생님 마우스라서 좀 이해하십시오. 와콤 패드를 지금 내가 설치를 안 해놨네. 자, 1에 내가 여기 뭐 적겠어? 여기 뭐 적겠어? 먼저를 적는다고? 먼저는 표지판. 네, 민서 민망하죠 지금. 사적 재화. 자, 사적 재화 적고. 자, 그럼 여기에는 뭐 적을까요? 클럽제. 여기 2번 말고 여기 위에 단체로 트리오로 틀렸습니다. 지금 진경이, 체린이, 은서. 배제성과 경합성이죠. 배제성. 아, 도저히 못 찾겠다. 이 배제성, 경합성. 자, 이거 배제성, 경합성. 그럼 사적제와 여기는 어떻게? 있음 적을까? 간단하게.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좀 그렇긴 한데. 동그라미.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여러분 선생님이 컴퓨터 앞일이라서 좀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의 질문.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죠? 요 지금 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 왜 읽고 있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무슨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춰갖고 내가 주식을 투자해보겠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문제를 풀려고 푸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유도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선생님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찾기가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두 페이지만 넘겨가지고 101쪽을 보시면 4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4번 문제가 방금 선생님이 정리한 그 표를 가지고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문제가 간단한 편인데 조금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과정이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기호로 정리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기르도록 하십시오. 자, 계속 갑니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둘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 이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냥 이 글을 쓴 사람이 약간 아재 느낌이 나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나 선생 같은 젊은 사람들은 뭘 쓰겠습니까? 마카롱이나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을 사면 이 사람 생선 가게입니다. 누구나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묻어가려고 했나? 자, 생선 가게에서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수가 없어요. 생선 가게 시장에 가다가 할머니가 고등어를 파고 계신데 할머니 고등어 싱싱하네 하나 갖고 갈게요. 갖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머니 파셔가지고 돈 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 줄 끊는 요 부분. 생선 가게에서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소비할 수 없다. 이거. 자, 방금 이거 무슨 성질입니까? 방금 줄 끈 거. 그렇지. 배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다가 동그라미 기억해놓고 이것과 관계있는 성질을 하면 배제성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 여기는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고등어를 소비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성? 경합성이지. 고등어를 10마리 파는데 맨 앞에 있는 고등어가 제일 크고 싱싱해. 그럼 내가 그걸 집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고등어 못 가지잖아.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어는 무슨 재화? 시장에서 파는 고등어는 무슨 재화? 사적 재화. 사적 재화죠. 그렇지요. 선생님의 말이 여러분한테 가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나 보네. 사적 재화에 대해서 속성을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럽제 갑니다. 동그라미 클럽제는 자, 이번에는 뭐랍니까?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답니다. 그럼 아까 표에 배제성은 동그라미, 경합성은 X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 뭐를 들어놨냐? 이번에는 케이블 TV 예를 들어놨습니다.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거. 넷플릭스 좋네. 케이블 TV 이게 언제적 글입니까 진짜. 아재가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이랑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넷플릭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시청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요즘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요즘 선생님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로스트인가? 여러분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못 볼 건데 로스트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시즌 1 다 보고 지금 2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치면,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볼 수 있다 치면, 선생님이 로스트 보는 동안 여러분이 로스트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봐도 너희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경합성이 없는 거지. 내가 볼 수 있는 걸 니도 볼 수 있잖아. 경합성은 없어. 뭐 깨달은 거예요. 체린이 뭘 깨달았어요? 방금 깨달았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배치성이랑 경합성이 뭔지. 아주 좋아. 그런 거 좋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선생님한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알아들었을 때 선생님이 힘이 나는 겁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은 있죠. 넷플릭스 배제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넷플릭스 배제성 있죠. 한 달 동안은 무료지만 한 달이 지나면 돈 안 내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딱 좋네. 클럽제네. 넷플릭스라는 클럽 안에 들어와야 이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지만 내가 본 프로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합성은 없다. 이것이 바로 클럽제다. 그거를 이제 케이블 TV 예로 들으라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클럽제들을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자와,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제한을 걸어놓음으로써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클럽제가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발생가 있냐면, 클럽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은 어떤 거를 새로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100명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101명이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그 가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뭔가 넷플릭스 회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이 더 들어온다면. 100명이 보고 있다가 101명이 본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겠죠. 물론 어느 순간 서버가 너무 느려져서 서버를 증축해야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한두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은 매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클럽제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선공사, 케이블 TV는 배선을 깔아야 되겠지. 넷플릭스는 뭘 만들어야 돼? 서버라든지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컴퓨터를 이 배선을 깔거나 컴퓨터를 쓰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냐면 큰 고정 비용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하려면 여러분 작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 회사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들어있겠죠. 서버 컴퓨터들이. 엄청난 많은 컴퓨터들과 서버실,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전산 전문가들,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라 부른다고? 넷플릭스,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 고정비용. 한계 비용 아니고, 예원아, 잘 생각해봐. 한계 비용은 100명에서 101명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돈이야. 그게 한계 비용. 고정 비용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앞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미리 깔아둬야 되는 어떤 비용이야. 그러니까 서버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정 비용,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차리려면 굉장히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놔야 되는데 그 세팅에 들어가는 돈이 고정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 가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 서버를 크게 많이 늘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클럽제가 한계 비용이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 서버 한 명이 들어올 때 컴퓨터 한 대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컴퓨터 한 대 값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컴퓨터를 한 대 사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컴퓨터 한 대 값을 받아야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컴퓨터 한 대 사면 그 한 대로 갖고 한 500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만 사놓으면 한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컴퓨터 한 대라는 고정 비용은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면 소비자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 자기 한 명이 들어갈 때는 100원만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넷플릭스 이용할 때 9,900원, 15,000원을 주고 보는 것은 앞으로 그 고정 비용을 내가 감당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300원만 필요하지만 내한테는 300원만 필요하지만 내가 15,000원을 내고 볼 용의가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클럽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럴 때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었을 때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면 일단 넘어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중에 문제에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다시 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코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클럽제까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공유자원 갑니다. 동그라미 3.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이라고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답니다. 자, 배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금액으로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닌데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급의 공동사물함에 연필이 100자루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담임쌤 누구세요? 담임쌤. 여러분 담임쌤 누굽니까? 수빈쌤. 수빈쌤은 가능하겠네요. 자, 수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학급함에 뭐를 놔뒀다고 할까? 여러분들 먹으라고 공부할 때 먹으라고 초콜릿을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초콜릿을 이렇게 놔둬놨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초콜릿 한 개만 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초콜릿을 10개를 먹어야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선생님이 100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초콜릿 100개는 며칠 갈 수 있을까요? 최은석 하루에 다 먹나 봅니다. 자, 딱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초콜릿이 100개가 있는데 이 초콜릿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학급 내에서는 비배제성. 학급 인원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비배제성이에요. 그런데 한 학생이 누군가가 은서가 초콜릿을 한 개 먹으면 그 먹은 초콜릿은 다른 학생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초콜릿은 경합성이 있습니다. 자, 공유자원이 가진 이 비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유자원의 비극, 초콜릿의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공유자원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 김수빈쌤의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드는 건 공짜야 라고만 생각해서 소비량 결정. 내가 하루에 다 먹을 거야 라고 김수빈쌤이라는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짜라는 사적 비용만 생각해가지고 마구 끌고 와서 이렇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 이게 얘들아 웃지 말고 잘 들어봐.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은 초콜릿 한 개만 먹으면 하루를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주관적 만족감이 큰 사람은 초콜릿 한 개만 먹어도 하루를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치면 초콜릿 100개면 며칠 동안 먹어야 정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20명이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초콜릿 100개는 며칠 갈 수 있어요? 5일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먹는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 100개를 먹어야 만족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해당 자원을 이용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5일이나 갈 수 있는데 5일이 갈 수 있는 거를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학급 사물함에 있는 초콜릿의 경우에는 금제 사물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초콜릿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갈이 발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공유자원의 비극이 뭔지 확실히 이해가 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끝으로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네 번째 공공재가 나옵니다. 자,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제도 안 하고 경합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 정책이 사용돼가지고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들 세금 간접세는 내겠지. 물건 사 먹으면 간접세 내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 재산세라든지 납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래가지고 이런 그 혜택 같은 거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약에 미세먼지가 깨끗한 공기면 자 너희들 학생들 너희는 세금 안 냈으니까 너희는 저쪽 가서 더러운 공기 마셔. 나는 세금 냈으니까 깨끗한 공기 먹어야지.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공기 좀 마신다고 해서 누구가 공기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쾌적한 기후를 즐기는 것은 배제 불가능, 경합적이지도 않아요. 이러한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소통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온라인 계약하는데 집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친구들 지금 막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막 패드를 공짜로 막 대여를 해주더라고. 그런 거 뭡니까? 그 사람들 돈 안 냈잖아요. 패드 돈 안 냈잖아. 무임승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 같은 거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장으로 제공 못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세징수, 세금으로 해서 일반 재원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하는 것이 공공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을 다 읽었습니다. 글 내용 좀 이해되고 머릿속에 정리됩니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머릿속에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정리를 해봐야 돼. 자, 글의 구조 생각해 봐봐. 글의 구조. 제일 처음에 무슨 두 개 얘기했어요? 제일 첫 문단에서. 첫 문단에 나온 개념 두 가지 뭐였지? 배제성과 경합성이 그게 뭐였어? 기준이었지. 그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눴어요. 재화를 몇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로 나눴죠. 무슨 구조? 무슨 구조? 네 가지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에 그렇지, 사적재와 클럽재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병렬 구조로 나눴잖아.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 언급은 안 했는데 그 한 개 나올 때마다 뭐를 들었어요? 한 개 나올 때마다 예시를 들었죠. 예시를 들었죠. 봐봐. 그 기억나죠? 예시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 방법에서 묻는다면 이 글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네 가지의 종류를 분류한 다음 병렬적 구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을 설명할 때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왔다. 이런 말들이 선택지로 나오면 맞는 말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 글의 구조가 파악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만 잘 읽으면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5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읽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수업 마치고 이거 문제를 풀어봅니다. 100조 99, 100, 101 이거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오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해줄 겁니다. 오늘 바로 풀어야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구글 클래스룸에 보시면 지금 구글 클래스룸 보이죠? 선생님이 출석 2명 안 했다. 빨리 해라 이거. 2명 도훈이 채훈이 빨리 눌러라. 시간 다 낀다. 3분 뒤면 다 낀다. 자,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보시면 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화작 1주차 과제. 뭐 누가 벌써 제출했노? 수업 안 듣고 과제 제출했나? 누구 이거? 이수연이 안 되겠네. 이거 뭐고? 와, 뭐 거의 뭐 5G네 5G. 5G급 래퍼였네.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지. 다 보인다잉.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요거 과제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강은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니까 풀어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2강과 3강 그러니까 페이지 102쪽부터 111쪽까지를 직접 풀고 아래 양식 여러분 아까 봤죠? 슬라이드에 두 쪽이 나오게 사진 찍어가지고 새 슬라이드를 만드시면서 선생님한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출 양식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시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새 슬라이드 여기에 보면 요거 이미지 추가 요거 하시면 돼요. 계속 이거 새 슬라이드 만들어 갖고 그 페이지 수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2강과 3강은 여러분들이 숙제고, 숙제를 하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올릴 때 옆에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 다는 거. 댓글로 질문을 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댓글로 질문을 해줍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응원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들 고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사를 해서 다시 반환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검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돌려주면 숙제 잘한 거고, 선생님 뭔가 코멘트를 달아갖고 다시 해라라고 돌려주면 다시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과제 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1강은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할 거고요. 2강과 3강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파일 올리시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3학년 4반하고는 첫 만남이었는데요. 별풍선 5,0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본문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줄 끄는 거 다 표시돼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